자, 오늘 7월 7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장 더럽게 안 좋았고, 오늘뿐만 아니죠. 뭐 7월 첫째 날 제외하고는 다 싹 별로였는데, 어,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내에 있는 문제는 국내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니케이도 신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유로스톡스 이제 조금 빠져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고점 찍고 이제 밀리고 있는 흐름이고, 나스닥이 사실 제가 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밤새 월봉상 중요한 자리를 지지한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21선 딱 찍고 밑에 꼬리 내는 모습이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럼 추세 자체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21선은 커녕 좀 61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보시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일봉입니다. 양쪽 다 일봉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반도 못 올라왔는데, 지금 니케이는 신고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로는 정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이고, 명목조건이 같다는 얘기죠. 일단은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21선 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만 못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슨 뭐 저기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유럽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은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밀리고 있는 모습. 일단은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전세 글로벌 다 빠졌던 것도, 일단은 그 부분이 많이 좌지우지 된 것도 맞습니다. 전체적인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꼭 그 문제뿐만 아닌데, 오늘 하락은 보면 그 부분이 영향이 미쳤다는 것도 있고, 삼전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시장 컨셉보다 잘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삼전에 비하면, 삼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잘 나온 건 아니죠. 수십 조씩 조 단위로 돈을 벌고 있다가 몇 천억 단위로 이제 확 실적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잘 벌었다고 할 수 없지만은, 시장 컨센이 2천억대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확실하게 잘 버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기관들이 자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잘 벌었으면은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관도 매도하고, 외국인 특히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시장 컨셉보다 자기들이 예상했던 시장 컨셉보다 잘 나왔으면은 매수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시장 컨셉은 잘 나왔다 해놓고 매도 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은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우리나라가 못 가는 거는 우리나라 자체 내부의 상황 찾아야 된다. 정관 변경 규제 얘기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 정관 변경 사업하려면은 많이 변경합니다. 저도 많이 변경을 해봤죠. 법무팀에서 원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경 많이 해봤는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물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력들도 지금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S건설이 지금 작사를 내놨잖아요. 검단인가요? 그쪽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들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현대건설만 해도 최근에 수주를 크게 받아놓고서 당일에 갭상승을 띄운 다음에 15%까지 갔습니다. 워낙 사우디에서 그 당시에 이제 수주했던 게 우리나라 역대 세 번째인가요? 그 정도로 수주를 했었는데, 지금 120선까지 깨고 그냥 밑으로 흘러버렸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GS발 악재까지도 지금 건설시장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치적 혼란도 있죠. 새마을금고건도 있죠. 새마을금고건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거기 새마을금고건이 지금 큰데 여기서 시중은행을 늘리겠다는 거는 완전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이 IMF 때 통폐합돼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통폐합이 된 겁니다. 과도한 경쟁과 이런 것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부실화된 은행들이 많이 있고, 그 부실화된 은행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함부어그룹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통폐합을 통해서 건전화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SVB나 CS가 망하는 이런 시기에 굳이 시중은행을 늘리겠다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
글쎄요. 좀 정치적인 색깔을 얘기하자면은 정치적인 것 이야기라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구은행이 손을 들고 나선 것도 조금 되게 음모론이 나오기 쉽죠.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정치권에서 돈을 슈킹할 때 농협을 통해서 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느낌적 느낌이 그런 생각도 의문이 들게 만든다. 지금 왜 만약에 정제 체제가 필요하고 예대 마진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다면 일단 규제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은 반대로 지금 예대 마진을 그렇게 폭리한 거는 잘못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때 우리 은행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지나가서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나서 그게 한 뭐 내년 내후년 될지도 모르겠죠. 그때쯤 돼서 해도 늦지 않을 문제고, 사실 저는 그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 시중 5대 은행 5대 은행 하지만은 제가 쓰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K뱅크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은 인터넷 뱅크만 쓰거든요. 물론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다 계좌는 있는데 주로 지금 사실 쓰다 보니까 인터넷 뱅크만 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과연 경쟁력이 없느냐. 그리고 또 저축은행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독과점돼 있는 산업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하게 추진할 때는 우리가 또 괴담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총체적 난국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에 의문이 있고, 수급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세력들도 지금 숨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에코프로만 가는 거예요. 에코프로만. 어차피 에코프로 지금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올라간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만 가는 거야, 계속.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쉽지 않은 장세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결국은 미국 시장이 올라왔을 때 엎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간 유럽 시장 개장을 했는데, 유럽 시장이 어제 개장했을 때 막 1%, 2%씩 빠졌었거든요. 유로스톡스가 어제 3%까지 빠지는 걸 봤는데 현재 0.31% 빠지고 있고, 어제 한 낙폭 어느 정도 소화하고 이제 다시 한번 지지 라인 확인하고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0.25% 정도 하락, 크게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시장은 탄탄합니다. CS나 SVB, 은행이 망했을 때도 글로벌 시장 버텨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데미지를 입지 않거든요. 여기서 버텨주면은 그 훈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괜찮은 시장들,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기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급락을 했을 때 이때 구간이, 제 기억으로는 이때 우리가 이제 회원님들도 에코프로 HN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회장이 아마 구속당하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렵다 위기다 하지만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유로 시장 반등을 해주면은 그 운풍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끼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고, 방송 제가 원래는 다음 주부터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원래 1시에 하기로 해서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4시에 가능하냐 해서 4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는데 4시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감을 못 보잖아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가는데 1시간 걸리기 때문에 3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마감을 못 보고, 통상 매도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또 혹은 매수할 때도 그렇고 종가에 사실하거나 하거나 그럴 때들이 많기 때문에 종가는 될 수 있으면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1시부터 2시까지는 장이 점심시간 때 좀 한가해요. 12시부터 뭐 한두 시는. 근데 종가는 봐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종가, 그리고 또 4시에 방송이 끝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5시에 끝나잖아요. 사무실 오면 6시죠. 6시에서 휴양하면 7시죠. 그럼 그게 7시가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께 휴양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일단은 딜레이가 되고, 나중에 또 방송할 수 있는 일정이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원님들과 같이 좀 매매하는 게 먼저다 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